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고증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고증을 잘못하면요, 후세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 소설, 여러 작품 가운데 잘못된 고증, 이른바 전문가들이 했다는 고증이, 그것이 잘못되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여깁니다. 알 수 없으니까,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역사의 고증은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명량해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한 역사적 고증 오류, 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 보십시오. 명량 영화에 거북선이 처음부터 등장하죠. 물론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은 이것도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명량해전 때 거북선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거북선 없었습니다. 7천량 해전 때 다 분멸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영화, 드라마, 책에서 잘못된 고증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후세들이 역사를 잘못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명량에서 거북선은 없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철새가 문제입니다. 철새. 아직도 철새를 그 당시에 설치했느냐,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학계에서도 확실한 답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또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은 철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영 관광지 현장 가면요, 아직도 막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런 설이 있다라고 적어는 두었지만은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이 막개를 없애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또 이 안에 보면은 옛날에 전시관에 보면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거북선이 있는 그림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이 막개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있는 것 자체가 오류를 우리 머릿속에 넣게 됩니다. 이 막개 뭐예요? 철새를 걸어 당기는, 돌려서 걸어 올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무실기라고 있어요. 김옥추 전라 우수사였죠. 아시다시피 한산 대첩 때 용맹하게 싸웠던 이억기 전라 우수사, 이억기 젊은 장수. 그러나 이억기 장수는 7천량 해전 때 너무너무 원통해서 뱃머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의기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옥추, 강진 출신이죠. 전라도 강진, 김옥추가 전라 우수사가 됐는데 현무라는 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무실기라는 책이 남겨져 있는데 이 속에 보면은 철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명량해전 당시 철새를 사용했구나. 김옥추도 명량해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철새와 철구로 적선을 깨뜨렸다라고 적어두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철새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김옥추가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김옥추가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한 그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김옥추란 인물은 명량해전 당일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난중일기에 그대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장수들이 행동했는가. 외선들이 가득 들어와서 이렇게 에워쌌어요. 회옹아 제선이라고 난중일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때 모든 장수들이 겁을 먹고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장수들 모아놓고 큰 소리 쳤어요. 너희들 똑바로 행동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뭐예요? 그 전날 필사적생 연설도 했죠. 목숨 걸고 나가라 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순신 장군이 먼저 나갔습니다.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어정쩡하게 김영함, 송유정, 정은두, 안위 이런 장군들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냥 머뭇거리고 있고 끝까지 안 나온 사람이 김억추입니다. 두 마당 800m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 정한역 일한사적이란 일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요 줄을 그은 요 부분. 순신은 물속에 빠뜨려 두었던 철새를 양안으로부터 끌어당기게 해서 아군 병선에, 일본 병선이죠, 선저가 모두 걸리게 했다. 아군은 낭패를 겪고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순신이 철새를 울돌목에 설치를 해서 자기들 배, 일본 배들 배 밑, 걔들 배는 첨저선이잖아요. 뾰족하잖아요. 그 밑을 걸리게 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맞을까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본 애들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부산포, 다대포, 안골포, 제포, 영등포, 당포 주요 포구에는요 외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구들.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철새를 설치한 기록이 있고 또 흔적도 있습니다. 흔적도 여수에도 있고요. 난중일기에도 이순신 장군도 여수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큰 나무를 박아서 철새를 차례로 횡으로 연결하여 포구 안에 배를 숨겼다. 어떤 의미예요? 포구 안에 배가 있으니까 외구들 또 일본 애들이 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앞을 횡으로 연결해서 철새를 걸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하니까. 이게 발견된 목책 일부입니다. 나무로, 긴 나무들이죠. 4m에서 5m 정도. 이것을 땅에 박아두고 묶어서 그리고 철새를 걸어 두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발굴이. 자, 문제는 이른바 이순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철새가 맞다, 있었다, 철새가 아니고서는 이순신을 이길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한 사람 또 몇 명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정 편향 때문에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요. 그 영향을 받은 또 영화 제작자들, 드라마, 또 소설 이런 데서 엉뚱하게 왜곡된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듣고 KBS 역사 스페셜이나 또 여러 가지 극 중에서도 이렇게 철새를 거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와, 진짜 이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울돌목 그 좁은 양안에 철새를 걸어두고 일본 배가 들어오니까 앞에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와, 이거 뭐.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 조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돌진하던 일본 수군은 철수에 걸려 전선들끼리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대혼란의 순간을 이순신 함대는 놓치지 이런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철새에 걸려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왕창 뒤죽박죽 그냥 소리 지르고 당황할 때 조선의 배가, 이순신 배가 가서 총포를 쏴서 그냥 끝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전쟁. 뭐 할 것도 없죠. 뭐 철새에 걸려가지고 동안했던 쥐가 아니겠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허우적거릴 때 가서 그냥 총포로 때리면 끝나니까. 명량해전이 그런 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면 고맙고요. 실제로 1999년 5월에 공사장에서 이
철새를 거는 거죠. 목책이죠. 이런 나무들이 발굴이 됐어요. 이것은 해안을 둘러싼 형태입니다. 목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해안은 배가 일본 배들 외부의 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 둘러친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부산포, 당포 이런 여수 이런 포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이 진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런 모습이죠. 4에서 5m 정도 400에서 500년 전의 것이라고 이게 고정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수영 있잖아요. 명량해전 때 우수영. 하루 전날 우수영에 갔거든요. 실제로 우수영은 영이잖아요. 포구. 우리 해군의 진지가 있잖아요. 전라 우수영, 해남. 그 앞에는 평상시에 저 파란 색깔 있잖아요. 저렇게 외구들 또 일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새를 설치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명량해전 당일에 울돌목, 지금 진도대교, 저곳에 빨간 색깔, 저 급류 얼마나 이 조류가 심합니까? 물살이 저렇게 심한 곳에 저렇게 철새를 걸 그런 여유도 없고요. 저기 걸겠어요? 평상시에? 아니죠. 실제로 울돌목에서 철새 흔적은 발견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명량해전 그 일대에서 저런 철새 흔적이 발견됐다 하면 그건 우수영 것일 겁니다. 우수영. 평상시에 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목책, 철새가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지금부터 왜 철새가 없었다고 제가 주장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루입니다. 벽파진에서 보름 동안에 있다가 옮겼어요. 어디로? 우수영으로. 명량해전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철새를 제작할 재료 못 구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십시오. 벽파진이죠. 여기서 우수영으로 옮겼어요. 자, 적은 수군으로서 12축밖에 없으니까 명량을 등에 지고 진을 칠 수 없다. 9월 15일 하루 전. 그래서 우수영으로 배를 옮긴 겁니다. 하루. 자, 이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긴 나무 4에서 5m 되는 이 나무들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엄청난 돌이 필요해요. 돌로 감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묶었던 새끼줄, 돌을 묶고 이런 작업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철새를 연결해서 이 철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그 당시 상황에서 양쪽에서 양안에서 이렇게 와서 중간에서 이렇게 고리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듭니다. 재료가 없어요. 실제로요. 조란탄 있잖아요. 명량해전 당시에 조란탄을 사용했어요. 본래 쇠입니다. 쇠. 철환. 쇠인데 보십시오. 쇠인데 실제로 명량해전 현장에서 발굴된 것이 있어요. 조란탄인데 돌이에요. 돌을 깎았어. 왜? 쇠를 못 구하거든. 쇠를요. 너무 또 급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철새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단 하루 만에 철새를 설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료를 어떻게 잘 구했다가 우리가 상상합시다. 재료를 구했어요. 나무도 엄청 많은 나무를 구했고 또 쇠도 구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구했겠죠. 그리고 언제 이걸 설치합니까? 그 설치하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날 보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장수들에게 필사적생 이런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 철새를 설치합니까? 재료도 구하기 힘든데?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철새를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철새를 설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훈련 장난 아닙니다. 이거 맞게 이거 돌리는 훈련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울돌목, 진도대교 가장 좁은 목 양 안에 철새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본 배가 딱 들어올 때 그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잡아당길 것인가? 그렇겠죠. 정확하게 들어올 때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팽팽하게 놔둘 수 없어요. 왜? 이 장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배가 딱 돌아가지고 앞에 딱 모일 때 요걸 돌려가지고 딱 걸어 올려야 돼요. 이게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냥 평상시에 포구 앞에 해안선 따라서 필요하면 설치해 놓고 느긋하게 이건 가능해도요. 그 물살 빠른 급류의 울돌목의 좁은 그 목, 거기에 일본 배가 들어올 때 가장 적합한 위치, 적절한 위치, 정확한 위치에 그 타이밍에 이것을 확 당겨 올려서 딱 팽팽하게 만들어서 적선을 딱 가둬온다. 이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엄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 중에 철새를 사용한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난중일기에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난중일기 진본입니다. 제가 현충사에서 진본을 꺼내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날의 일기입니다. 내용, 당연히 철새가 없죠. 철새 빼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탐망군이 와서 아침에 보고한 것부터 해가지고요. 장수들이 움직인 그런 상황들, 나중에 싸워서 차질 천행이라 해서 이겼을 때 그 감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철새만 없어요. 철새만. 왜? 철새는 안 쳤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전쟁의 승인이 되었다면 왜 철새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순신의 그 꼼꼼한 성격에. 이해가 되시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쟁의 전개 양상을 보면 철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참 잘못되었어요. 많은 그 드라마, 영화에 보면 일자진을 탁 친 걸로 됐어요. 일자진 못 칩니다. 일본군이 기습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런 것들이 또 문제예요. 잘못된 고정. 실제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자, 제가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저 우수영, 양도. 물론 정확한 위치는 여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략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들어왔다는 건 분명하고 울돌목, 진도대교의 가장 좁은 목은 뺏겼다고 봐야 돼요. 일자지는 못 쳤거든요. 왜? 이거 보십시오. 그 첫날의 일기, 회엉아재선, 우리 배를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쌌다는 것을 포위했다는 거거든요. 포위하는데 무슨 일자지를 칠 수 있어요? 또 철새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포위가 가능해요. 철새를 쳐버리면은 못 들어오는데 철새가 있다면은 적선 130여 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기록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300척 이상도 되겠죠. 130여 척. 또 어떤 데는 330척. 그 숫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많이 돌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1마장쯤 물러가 있었고 우수사가 탄 배는 보이지 않았다. 김억추입니다. 야, 이런 상황이에요. 앞에 철새가 있었다면요, 일본 배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왜 안 나갔겠어요?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군들이 왕창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안 나간 거예요. 여러 배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지 않아 이를 장차 헤아릴 수 없었다. 보십시오. 안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많은 적들을 보고 달아날 꾀만 내고 있었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철새가 걸려가지고 일본 애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왜 도망가요? 자, 제가 다시 그랬어요. 이순신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 장군들, 김옥춘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김억추 후손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 그렇게 얘기한다. 물론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김억추 후손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후방 지원 때문에 일부러 뒤에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상황을 몰라요.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30년간 장교 출신입니다. 또 전략을 했고요. 절대로 전투 지원, 후방 지원은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2척밖에 없어요. 12척. 모두 앞에 나가도 모자를 파는데 무슨 뒤에서 빠져가지고 후방 지원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김옥추 후손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이렇게 고소도 하고 난리 났어요. 너무 나쁘게 묘사했다는 거죠.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김옥춘은요, 여기 보면 위키 백과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람포 해전과 명량해전에서 공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선무원종 공신에 책록되었다. 와, 공을 세웠대요. 명량해전 때. 김옥춘가 활용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명량해전 때. 이후 밀양보살을 거쳐 제주 목사가 되고 나중에 강진에 가서 사망했어요.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이 김옥출을 어떻게 봤느냐? 여기 보십시오. 김옥출을 만호나 하면 딱 맞을까? 만호, 아주 작은 그런 벼슬이죠. 대장감은 못 되는 인물인데 좌의정 김응남의 천고로 억지로 임명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울들목 싸움에서도 통제사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싸우는 동안 다른 전선과 함께 뒤로 물러나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해 있고, 김옥추가 탐배는 두 마장 800m 거리로 멀리 도망쳐 가물가물 그러고 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출세를 했어요. 공이 많았다 해가지고 명량해전 때 제주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사관원에서도 제주 목사가 된 김옥추를 두고 사람됨이 노둔하여 본뒤, 이거 참 명망이 없으니 이렇게 쭉쭉 나와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김옥추가 왜 현무실기에 철새를 적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에 걸려 일본 배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서로 공을 다투어 앞으로 나아갔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초요기를 올리잖아요. 초요기를 올리라 유명하잖아요. 초요기를 올려라. 장수들이 안 올 수 없어요. 그때 아니야 김응암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철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것은 모두가요 일본의 치졸한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최고 명장들이 300여 척을 가지고 총 출동했는데 12척으로, 어떻게 보면 13척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12척으로, 그것도 조선의 그냥 하찮은 이순신에게 창피하게 졌단 말이에요. 변명거리가 필요해요. 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변명해요? 실제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와케자카 후손들도 폭풍우에 자기 자손들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순신에게 죽었다는 말을 못하니까 폭풍우 때문에 죽었다. 전쟁 나가서 폭풍우 때문에 죽었대요. 이렇게 일본 애들은 자기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왜곡을 많이 해요. 이순신의 12척에 의해서 자기들 최고 명장 3명이 300척을 끌고 갔는데 졌다.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순신의 배가 모두 거북선이었다. 맹선, 거북선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거북선 한 척도 어마어마한데 12척이 거북선이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철새거든요. 철새로 딱 걸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들 배가 넘어져가지고 그때 조선 배들이 와서 총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새. 이순신을 철저하게 폄하하는 논리입니다. 이 명량해전은요, 철새 때문에 졌지 이순신 때문에 졌다 얘기하지 않아요. 철새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철새는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라 해서 다 믿지 말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자기 것만 조금 알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믿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역사의 고정은요. 그래서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만을 믿고 영화, 드라마, 책 이거 엉터리로 막 나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이순신을 연구하는 이른바 전문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우리 때문에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